안녕하세요. 한샘 리하우스 수원점 박상민 RD입니다. 주방 이제 견적 받으실 때 도어는 어떤 걸로 해야 되지? 상판은 어떤 걸로 해야 되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정말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주방 도어나 상판을 고르실 때 어떤 부분을 짚고서 선택하실지 도움을 드리고자 나왔으니까 제 노하우랑 꿀팁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이곳은 한샘 리하우스 수원점에 부엌 도어랑 이제 상판이 있는 샘플존인데요. 정말 많은 샘플이 있는데 지금은 뭔가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를 선호하시다 보니까 무광 도어의 인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LPM이라든지 여러 종류의 그 데코 시트를 붙인 형태의 라미네이트 도어라고 하거든요. 이 나무판 위에다가 그 시트 종류 함침지를 이제 붙인 형태를 이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는데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지도 넓고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색상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그런 라미네이트 도어들을 선호하시는 편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무광 제품 도어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시고, 만약에 좀 더 나는 특별함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레더 제품 같이 가죽 질감이 있는 그런 도어들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으로는 대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모델이 이런 그레이스라는 세팅 글라스를 차용한 모델인데요. 이런 세팅 글라스 같은 경우는 고급 휴대폰 뒷면 소재라든지 냉장고 앞면, 그런 고급 가전의 소재로도 쓰이는 소재로서 스크래치나 내 오염, 그 다음에 습기에 강한 소재로 쓰이는데,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유리가 붙어 있다 보니까 한층 더 고급스럽고 그 엣지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이 도어의 특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럭셔리하거나 더 특별함을 더해줄 수 있는 모델들이 여기 있는데요. 도장 도어, 그러니까 우레탄 무항변 도장 도어라고 하는 건데, 정말 고급 자동차 도색을 하는 것처럼 여러 번의 도장을 통해서 평활도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요번에 출시된 라인업들이 색깔이 정말 다양하게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장 도어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연 무늬목, 앞에서는 나무의 어떤 무늬를 입힌 데코 시트라고 했다면은 여기에는 정말 나무를 붙여서 만든 천연 무늬목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특별함을 더 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럭셔리한 라인업에서 이제 도장과 무늬목 도어를 선택하시곤 합니다. 알리님, 네. 이제 한샘은 그레이드가 3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물론 도어에 따라서도 등급이 나뉘지만 그 호환되는 몸통에 따라서도 나뉘는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는 저희가 밀란과 유로, 그다음에 최고급의 플래그십 모델 키친바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직접 한번 보면서 안내해 드릴까요? 이쪽은 이제 한샘 부엌의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밀란 라인업인데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 장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엌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초창기 밀란 모델 같은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지만 요새는 많이 보완이 돼서 이런 가전기기를 놓는 거라든지 적층형으로 놓는 이런 장들도 많이 나와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곳은 유로 그레이드가 전시된 모델하우스 세트장인데요. 유로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밀란에서 없었던 이런 시기거치 플랩이라든지 팬트리라든지 여기 전시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정말 많은 수많은 그런 기능장들과 특수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기능장들과 특수장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로 그레이드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곳은 다른 유로 제품이 전시된 곳인데 이 제품을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감추고 싶을 땐 감췄다가 이게 폴딩 도어를 열게 되면 안쪽에 홈카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폴딩 카페장이거든요. 사용하시지 않을 때는 닫아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가 미처 여기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많은 특수장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다 아시고 내가 어떤 거를 원하는지 아신다면은 좀 더 다양하고 나한테 맞는 그런 설계를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곳은 한샘 플래그십 모델인 키친바흐 라인업이 전시된 곳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단에는 도장 도어, 저쪽 키 큰 장 쪽에는 이제 무늬목 도어가 설치되어 있어서, 일단 키친바흐는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럭셔리한 도어의 라인업을 이제 매칭해서 설계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모든 하드웨어가 오스트리아의 블럼사라는 하드웨어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하드웨어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하드웨어 기업 내에서도 서랍 등급 그레이드가 나뉘는데 그 그레이드에서 가장 높은 그레이드를 채택함으로써 다른 모델에서 만나볼 수 없는 초광폭 서랍, 보통 60cm에서 90cm 정도의 서랍을 많이 설계를 하실 텐데 1.2m 이런 큰 서랍도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수납의 대형화를 키친바흐에서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랍 말고 이렇게 열린 스윙장 같은 경우도 다 블럼사의 경첩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경첩은 댐핑 기능을 껐다가 켤 수 있는 기능이 각각 내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반 같은 경우도 앞뒤로 움직이지 않게 고정형 선반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처지지 않게 메탈로 바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더 견고하게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등급도 SE0 등급을 채택을 해서 정말 한샘에서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 선반이 네. 하중이 몇 킬로까지 버틸 수 있어요? 아, 하중이요? 물론 선반 길이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 보이시는 이 선반에 같은 경우에는 40kg까지 내하중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웬만한 물건을 올리셔도 이 선반이 파손이 된다거나 그런 일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특수장 같은 경우는 아까 유로에서 보여드렸던 폴딩 카페장이랑 비슷한 형태를 가졌지만, 결국 이제 폴딩 카페장 같은 경우는 접혀서 문이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문까지 수납이 되는 그런 카페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도어가 시원하게 열림과 동시에 안에 수납까지 되니까 문이 열렸을 때 좀 더 동선 방해도 덜 받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이런 트레이도 나오게 돼가지고 사용하기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져서 키친바에는 더 멋진 특수장과 기능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럼 도어에 이어서 도어만큼이나 중요한 상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상판은 크게 이제 세 종류로 나뉘지만, 이걸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필요성이 나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기준을 보고 상판을 골라야 되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MMA라고 하는 인조 대리석 제품인데요. 물론 인조 대리석도 종류가 많이 나뉘지만 MMA가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어찌 보면 아크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나뉘는데요. 장점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모양을 어느 정도 성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곡선이라든지 아니면 접합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무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무늬가 다양하게 있어서 그런 선택지가 많다는 점, 그 다음에 이음매가 굉장히 매끈하게 처리돼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접합면을 가진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아무래도 스크래치라든지 내오염성, 내열성 등에는 취약해가지고 아무래도 좀 더 예산을 투자하신다면은 다음 선택지로 좀 넘어가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꾸준히 이제 사랑받던 제품이고 선택지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소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드 스톤이라고 하는 이 스톤인데요. 이 스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슬림하게 여러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2T, 15T, 20T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90% 정도가 천연 소재라는 뜻이에요. 이제 천연 소재, 이제 광물이다 보니까 긁힘에도 굉장히 강하고 오염에도 이제 탁월한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인조 대리석에서 조금만 추가하시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지에 한번 올려놓으시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크래치에 강하고 오염도도 이제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김치 국물이라든지 카레에 각종 소스류라든지 그런 걸 흘렸을 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 인조 대리석 스크래치 많아지면 점점점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좀 덜 깔끔해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상판과 상판끼리 이어지는 부분들이 인조 대리석만큼은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세라믹이죠. 세라믹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곤 합니다. 아주 큰 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일이 낼 수 있는 모든 질감과 패턴 같은 경우는 세라믹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또 장점인데요. 또 이거는 구워서, 타일처럼 구워서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까 열에 굉장히 강한 측면이 있어서 뜨거운 거 잠깐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열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상판 대비해서는 내열성에 완전 탁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님, 네. 알리님의 원픽 상판과 도어는 뭔가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걸 골라야 될지. 제가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골라봤는데요. 저의 원픽은 일단 도어 그레이스 모델입니다. 그레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도장 제품도 멋진 모델이 많고 무늬목도 제가 좋아하는 모델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그 세팅 글라스가 주는 이 느낌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 모델을 고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메탈 프레임이라든지 이 유리라는 소재 때문에 그 내구성도 저는 한몫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이랑 이런 어떤 스타일리시함을 겸비한 요 그레이스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상판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지만 그 중에서 이 엔지니어드 스톤을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스크래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오염도에도 굉장히 탁월함을 보이고요. 세라믹도 강점을 보이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내구성이랑 가격적인 합리성을 다 갖춘 이 엔지니어드 스톤을 선호하게 돼서 엔지니어드 스톤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은 많이 되셨나요? 도어랑 몸통 그리고 상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모델을 선택하고 싶은가를 아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도어는 여러 색상이 있는 라미네이트 도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좀 더 특이한 텍스처의 모양이 있는 도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럭셔리함을 더해서 도장이나 무늬목 제품으로 갈 것인가, 이런 좀 큰 틀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몸통 같은 경우는 내가 꼭 필요로 하는 특수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상위 라인업으로 이제 올라가셔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모델을 하는 게 제일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인테리어를 한다는 게 이제 한 군데에만 또 비용을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상판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스크래치나 오염도나 이런 걸 생각하셨을 때 별도로 뭐 코팅 작업을 진행하신다거나 하는 비용을 다 생각을 해보셔서 좀 더 상위 그레이드의 상판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의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가격 때문에 인조 대리석을 하신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지 관리 측면까지 길게 바라보신다면은 엔지니어드나 세라믹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더 많은 걸 말씀드리고 싶지만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한샘 리하우스 수원점 오셔서 저 박상민 RD 찾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인디테일 대리점의 박상민 대표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2012년부터 이제 한샘 일을 해온 이제 디자이너로서 대리점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많은 포트폴리오랑 저희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 저희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와서 많이 구경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네,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근데 요새 이거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